안녕하세요. 핵징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든 명목 화폐의 끝은 결국 망했다. and 금과 부동산이 찐이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혁신과 혁명, 거대한 욕심과 전쟁으로부터 비롯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국가와 제국의 사이클은 항상 7단계로 진행되어 왔고, 그런 7단계를 같이 살펴보며 어떻게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국가는 금, 은이나 금, 은으로 뒷받침되는 건전한 돈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미국의 예로 들어보자면 불과 50년 전인 1971년까지 근본위제의 화폐 시스템 하에 운영되어 왔습니다. 근본위제라 함은 화폐 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을 가치가 등가관계를 유지하는 본위제도인데요. 즉 1온스당 35달러로 패깅되어 가치를 약속된 상태에서 가치를 지녀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근본위제 아래 화폐의 패권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 다 서방 국가들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1944년까지 1, 2차 세계대전 동안 당시 유럽의 모든 공장들을 비롯한 경제가 전시체제로 전쟁을 위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소비재와 식량, 전쟁 물자까지 미국에서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불은 금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미국은 세계 전쟁 당시 거의 막바지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금의 70%에 달하게 되는 금을 소유하게 되며 패권국으로서 힘을 비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럽 국가들은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1944년 뉴햄프셔의 브렌트 우주에서 세계 대표들이 모여서 브레턴 우주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브레턴 우주 체제란 몇몇 화폐를 제외하고 모든 화폐가 미국 달러로 교환되었고, 미국 달러로 아예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35달러에 금 1온스를 패깅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즉 35달러를 가지면 금 1온스를 소유한 보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달러 본위 제도가 시작되었고 달러 유통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어떤 사회 정책들로 정부 지출이 적자를 나타냈으며, 은행은 금 예치자들의 보증서에 대한 지불을 적재적소할 수 있는 지급 준비율의 기준 자체도 없었습니다. 이는 달러의 팽창을 불러왔으며 전 세계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효과를 초래하였는데, 1960년대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미국은 가지고 있는 금 대비 달러를 너무 많이 유통시켰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이 금태환, 즉 미국을 상대로 한 뱅크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1959년부터 1971년 미국은 보유한 금의 50%가 다시 유출되게 됩니다. 1971년 당시 미국은 보유한 금의 수량보다 약 12배나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낸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1971년 8월 15일 닉슨은 근본위제를 경제의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잠시 중단하였지만 이후 정치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겹겹으로 발생하며 강제적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잠정적 중단이었던 근본위제는 닉슨의 삶과 함께 결국 철폐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으니까요. 자, 다음 2단계.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하면서 공공사업의 경제적 부담이 점점 쌓이며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하면 공공을 필두로 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게 되어 있죠.
일명 SOC 산업이라고 명명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만 보아도 과거 새마을운동에 있었을 시기에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버스, 교통, 병원, 복지, 편의시설, 인프라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대부분이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사업으로 결국 국가의 재정을 통한 지출인 것인데, 국가의 수입은 국민의 세금과 국채 발행을 통한 돈을 빌리는 행위로서 이는 결국 국가의 빚을 만드는 것이므로 경제적 부담이 더욱 확장되었고 계속되고 있죠. 자, 다음은 3단계. 경제적 풍요에 따라 정치적 영향이 커지고 대규모 군사 자금을 위한 지출이 늘어남. 힘을 많이 가질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 주변에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재산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 세무사와 변호사와 집사, 경호원, 집을 지키는 캡스와 같은 보안업체 관리비, 서비스에 대한 어떤 페이, 정말 여러 대리인들을 많이 두고 그들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는 것처럼요. 미국 달러는 전 세계에 유통되는 화폐 속에 약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의 절반 이상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4단계는 결국 군대를 투입하고 재정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80개국에 약 750개의 미군 기지를 운용하고 있으며 160개국에 18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국방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매년 1000조의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천조국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참고로 미국 병력이 일본이 가장 많고 다음 독일, 다음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꼭 함께 가야 하는 중요한 메이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우리나라 운영을 위한 한 해 예산안이 약 600조인 것을 감안한다면 1000조라는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단계. 전쟁 자금을 위해 화폐 가치를 낮추거나 무제한 찍어내는 화폐로 대체해 국민의 부를 훔친다. 앞서 말씀드렸듯 패권을 갖기 위한 전쟁으로부터 서방 국가들은 쇠약해졌으며 그들이 금이 미국으로 유입되며 미국이 패권을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었고, 미국 또한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을 통해 엄청난 양의 화폐를 무한대로 찍어냈으며 이로 인해 화폐의 가치는 계속 하락했고 찍어낸 화폐에 대한 이자와 상환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에 결국 국가는 테러로부터 적폐 세력으로부터 공산당으로부터 등등의 정당한 이유와 멋진 시나리오를 연출하여 우리 국민들의 관점을 수호와 평화,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똘똘 뭉치도록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만의 달러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평화를 표방한 전쟁을 통해 우리 국민의 부를 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사태만 보아도 러시아의 국민들은 그냥 전쟁 하나로 부가 엄청나게 증발하고 있죠. 이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서. 자, 다음 6단계. 통화량 팽창으로 인해 구매력 상실이 감지되며 사람들은 통화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다. 불과 2000년대 초 중반만 하더라도 김밥 천국의 야채 김밥 한 줄은 1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3000원도 넘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0원대 먹을 수 있었던 맥도날드 세트가 7000원이더라고요. 뉴스 기사를 보니 올해 또 인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소비를 통해 물가 상승에 대해서 많이들 체감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화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을 많이 찍어내서 돈의 값이 낮아져서 우리가 지불하고 느끼는 재화의 값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화폐 시스템은 인플레를 통해 부채를 탕감해야 하기에 지속적으로 화폐를 복사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구매력은 더더욱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100원 주고 사 먹었던 불량식품이 요즘 300~400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후에 과연 또 얼마 될지, 정말 이대로라면은 돈을 더 많이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에 10,000원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궁금해지네요. 자, 다음 7단계. 화폐에서 귀금속과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며 자산이 엄청난 통화량을 반영해 폭등하고 화폐는 붕괴되고 금과 은의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우리는 현재 6, 7단계 사이에 6.5단계라 할 수 있죠. 위치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금은 이 팽배해진 통화량에 대한 가격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금은 온스당 2,000달러이니 한돈에 약 30만원 정도인데 온스는 약 7.5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국제 거래를 할 때 온스의 개념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중에 풀린 화폐량에 대비해 근본이자 하에 책정해본다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면 한돈의 값은 최소 5천만원 이상이라는 사실도 그냥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7단계의 과정을 진짜 돈인 금, 은, 부동산 등 실물을 손에 넣는 자, 진짜 자산을 구축하는 선견지명이 있는 이들에게 막대한 부를 이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미국의 달러 패권의 위치는 역사적 사이클의 마지노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세대 안에 화폐 혁명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부터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2022년 1월까지 미국의 M1 통화량은 한화로 1,600조에서 4,600조로 증가하였는데 코로나 이후 돈을 정말 무자비하게 찍어내면서 이 4,600조에서 현재 2경 2년 만에 엄청난 통화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번 위기 때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찍어낼지 정말 저는 너무 궁금해집니다. 즉 역사적으로 모든 화폐는 통화량의 팽창으로 구매력을 잃어왔는데 우리는 우리의 부를 약탈당하지 않도록 공부를 통해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자신의 시간의 통제권자가 되어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통해 남들의 시간을 사거나 나의 시간을 남들에게 돈을 받으며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며 즉 시간과 돈은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그 시간의 가치가 다르기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더욱 가치 있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장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찡!